우리 서부권역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서부권역은 서부권역은 여러분들이 요 주요하게 봐야 될 곳은 이 서울 도심 쪽, 그리고 영등포, 여의도 영등포 이런 정도가 이제 서울이고, 용산이나 상암수색 이런 곳들도 있겠죠. 그리고 그 위에 대곡 화정, 부평 9월, 송도 이런 곳들까지 다, 그러니까 서쪽으로 생겼다고 하는 것들은 다 포함되어 있어. 서울 도심을 기점으로 서울 도심에서 서쪽으로 되어 있는 곳들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권역에. 1구는 용산이 있어요. 2구는 마포, 양천구가 있어요. 두 군데. 마포랑 양천구. 이 마포랑 양천구가, 마포는 이쪽 용산, 여의도 이쪽에 이제 가까이 있고, 양천은 요 여의도 수요를 이제 바다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형성된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왜 양천구가 왜?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마포가 왜? 다 여기 연결돼 있는 거예요. 3구는 영등포, 동작, 종로, 중구가 이제 서부 권역에서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서부 권역의 4구는 서대문, 은평, 그다음에 남쪽에는 관악, 강서, 그리고 광명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느낌이 어떠냐면 여기 되게 일자리들이 꽤 있는 동네네 라는 거가 어느 정도 이제 느낌이 보이죠. 이쪽 종로, 중구 쪽 도심 업무지구랑 여의도 업무지구랑 가산 디지털 단지, 그리고 이쪽 DMC, 여기 마곡 이런 곳들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5군 구로랑 금천도 여기 같이 포함되어 있죠. 이 동네의 특징, 서부권역의 특징은 뭐냐면 도심 업무지구 이런 일자리들을 품고 있는 권역이다. 동남부나 아니면 남부권역에 비해서 개별 업무지구 어떤 일자리 규모라든지 소득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낮은 편이에요. 근데 총량이 크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동네예요. 수요가 많아서 여러분들 이쪽에 넘어가면 이제 부천이 있거든요. 부천, 광명 넘어서 부천이랑 저쪽에 산본, 아래쪽에 평촌 아래 산본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근데 두 개가 전세가 차이가 진짜 커요. 부천이 워낙 이 가산 디지털 단지 쪽 수요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가기 때문에 진짜 전세가가 탄탄해요. 그런 부분들이 좀 특징이에요. 이 서부 쪽의 특징. 일자리 총량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탄탄하다. 그런 부분들이 특징이다. 그래서 이 동네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거는 되게 큰 규모랑 다수의 택지 개발이 이 동네들도 사실 예정돼 있죠. 이쪽에 창릉이나 아니면 대장, 계양 이런 상기 신도시들이 이쪽에 몰려있기 때문에 서쪽에 몰려있고, 그 외에도 원래 땅이 사실 많잖아요. 인천 쪽에도 원래 땅이 많고 하다 보니 그런 택지 개발이 좀 많이 예정돼 있는 동네가 이 서부 권역이다. 광명 아래쪽에도 되게 많이 지정돼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특징인데, 그런 택지들이랑 주요 업무지구를 연결하는 이런 철도 노선 호재가 이 지역에서 좀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씩 좀 뜯어서 가격들을 한번 봐볼게요. 용산의 동부이촌의 한가람 아파트가 98년식 아파트. 이게 매매가 10억 8천, 전세 6억 3천. 전세가 그래도 좀 올랐어. 전세 원래 5억대거든요. 6억대로 올랐어. 한 달 사이에. 투자금이 얘도 한 10억이 들어요. 되게 많이 들죠. 입지가 좋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구축인데 전세가가 별로 높지 않다. 전세가율이 38%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 거의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레벨인 거예요. 네. 사실 한가람이나 이 동네가 사실 용산에 있는 동부이촌의 구축 아파트들이 리모델링이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사실 전세가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전세 투자로 뭔가 맞는 그런 단지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용산은 좀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것이 그런 맥락이었어요. 네. 뭔가 우리가 전세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할 만한 단지들이 사실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용산은 특징이 진짜 부자 동네. 저쪽에 한남더일 이런 느낌. 고급 빌라 그런 느낌, 아니면 이런 동부이촌 쪽, 아니면 저쪽에 거의 마포랑 연결돼서 거의 마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쪽 동네들인데, 사실 그런 부분들 중에서 우리가 지금 시점에 뭔가 전세 투자를 할 만한 곳들이 딱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곳들 같이 성동구든 같은 2급지에서 성동구나 이런 곳들 같이 보는 게 좋겠다. 용산보다는 1급지지만, 용산이 1급지지만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오히려 2급지에서 더 많을 수 있어요. 마포를 한번 봐보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가 얘가 21년식인데 이 아파트가 전용 5구가 매매 가격이 한 14억 8천, 전세가가 8억 4천, 투자금이 6억 5천, 전세가의 57% 정도 돼요. 우리 진짜 서울에서 20평대 꽤 괜찮다라고 하는 것들은 한 14, 15억 정도 이제 해요. 연식 꽤 괜찮은 것들. 네, 그런 정도 하고, 그거보다 좀 별로다. 예를 들면 역세권은 아니다. 좀 단지 규모가 작은데 신축 그런 애들은 2, 3급지 안에서 그래도 한 12억 정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런 정도 레벨이면 한 14억 정도 하는구나, 20평대. 그걸 알고 있으면 되겠죠. 투자금이 한 6억 정도 들어요. 6억 5천. 종로 같은 경우에, 종로 이쪽에 도심 업무지구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연식 좋은 거가 사실 얘밖에 없어요. 네. 경기궁 자이 3단지가 2017년식인데 이게 20평대가 매매가 15억 6천, 전세가 9억 3천. 전세가가 되게 높죠. 네. 투자금 6억 3천. 전세가의 59%. 예를 들면 얘랑 내가 비교한다. 마포 2급지, 종로 3급지니까 얘를 해야겠다. 얘가 저평가되어 있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경기궁 자이는 종로 중구 도심 업무지구에 사실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잖아요. 정부기관에서. 그런 분들이 살 수 있는 신축 아파트 대안이 얘밖에 없어요. 아니면은 그 인근에 아예 주택을 살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파트 중에서 뭔가 연식이 좋으면서 살 수 있는 거는 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가격이 이렇게 받치는 거예요. 수요가 그만큼 받아주는 거예요. 그 단지 안에도 되게 좋아요. 단지도 잘 갖춰져 있어요. 나중에 한번 꼭 가보세요. 이런 곳들도 다. 중구가 서울역이 중구에 있어요. 네. 그래서 서울역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나가면 서울역 센트럴 자이 아파트가 조금 이렇게 언덕 있는 데 있기는 해요. 언덕 있는 데 있고, 얘가 매매 가격이 12억 7천에 전세 7억에 투자금 5억 7천, 전세가 5억 4천 정도 하고 있어요. 네. 얘도 투자금이 적지 않게 들죠.
서대문의 이편한 세상 신촌이 2017년식인데 얘가 그 매매가 12억 5천에 전세 7억 3천, 투자금 5억 2천, 저세가 58%. 얘랑 좀 비슷하죠.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은평에 있는 DMC 센트럴자이 22년식 아파트가 얘가 연식이 좋고 한데 조금 위치를 봤을 때 위치가 서울에서도 조금 이제 끝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약점이긴 하죠. 그래서 매매가가 연식이 좋은데 은평구 자체가 사실 좀 그 급지가 사급지기도 하고 매매가가 10억 5천에 전세 6억 2천, 투자금 4억 5천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고민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신축을 살 거냐 아니면 이 정도 4억대 투자금으로 아예 그냥 좋은 데로 예를 들면 2급지에 있는 곳들로 넘어갈 거냐. 그거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양천구에 그 구축들 빼고 연식 괜찮은 곳들 중에서 목동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가 얘가 목동은 아니에요. 목동은 아닌데 그 목동 단지 내에 있는 그런 아파트는 아니지만 근데 연식이 그 안에서 되게 괜찮고 그 나름 브랜드를 갖고 있는 연식이 좋은 선호도가 있는 단지예요. 이 아파트가 12억 3천에 전세 6억대, 투자금 5억 8천 정도 하고 있고 사실 이 그 같은 12억대가 5억 8천 정도 하잖아요. 얘도 12억대고 얘도 12억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대안이 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양천구에서 이걸 할 거냐 아니면 다른 곳들이랑 같이 비교를 해서 볼 거냐 좀 같이 따져봐야 되겠죠. 근데 얘도 충분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네. 영등포의 당산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영등포가 사실 여기잖아요. 영등포. 여기에 그 당산이라는 동네가 영등포 안에서 여의도 빼고는 굉장히 사람들이 선호하는 동네예요. 당산이. 왜냐하면 여의도가 거의 코앞이에요. 바로 그냥 앞에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메리트가 있고 갔을 때 당산에 딱 갔을 때 느낌은 여기 고가가 지나가고 뭐 좀 산만하긴 해. 근데 그 동네에 나름 영등포 안에서 학군도 그래도 받쳐주고요. 학군도 받쳐주고 그리고 워낙 업무지구 접근성 좋고 택지로 잘 갖춰져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특징이기 때문에 그 주변에 엄청 사실 영등포 안에 유해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되게 장점이에요. 네. 그래서 당산이 그런 특징이 있다.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가 2020년식 아파트가 매매가 14억에 전세 8억 투자금 6억 정도 이제 되죠. 우리 앞에서 14억대 봤던 거가 마포에 있었죠. 마포 신축. 동작으로 넘어가면 동작 아크로 리버하임이 동작에 있는 그 어쨌든 최고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단지죠. 리버하임이 16억 정도 한다. 진짜 영등포 뭐 이런 것들 마포 이런 것들 다 이제 누르고 동작구에 있는 연식 좋은 신축이 짱 먹었구나. 네. 얘가 투자금 7억 5천, 전세가율 8억대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이 금액대를 여러분 일단은 머리에 잘 넣어놓으면 좋겠어요. 네. 서울에 좀 좋은 곳들은 이런 정도까지 하는구나 가격대를. 그러니까 왜 이렇게 하냐면 여러분이 딱 10억대까지 레벨로만 알고 있으면 그게 천장이 생겨서 그 다음 레벨에 투자를 하는데 되게 어려워요. 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처음에 투자를 하고 나서 그 다음 투자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괜찮은 곳들을 계속 봐놓지 않으면 계속 그 안에서만 이렇게 투자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한번 내가 천장을 서울 아파트 가격을 이 천장을 뚫어서 16억대? 이런 애들도 내 머릿속에 넣어서 익숙하게 만들면 이런 애들까지도 내가 투자 범위에 들고 내 머릿속에 넣어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투자를 하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냥 제끼지 말고 꼭 한번 머릿속에 요런 정도 되는구나 정도만 알면 돼요. 가격을 막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어요. 네. 강서에 그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라는 단지가 매매가 10억 8천에 전세 6억 5천, 투자금 4억대 정도, 전세가 60%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여기도 강서가 좀 그런 임대나 이런 것들이 많은 단지들이 있어서 그 안에서도 사실 이런 단지들, 그러니까 뭔가 힐스테이트나 이런 곳들이 더 조금 선호도가 더 있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일단 알고 계세요. 그런데 가격이 어쨌든 10억 8천 정도 지금 되고 있어요. 네. 전세가가 되게 높은 편이에요. 네, 여기랑 뭐 이런 목동이랑 이런 곳들이랑 비교한다고 했을 때 차이가 있죠. 우리 10억대 앞에서 봤던 곳이 이 DMC나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DMC 센트럴 자이가 같은 투자금 4억대에 있고 매매가 10억 5천 정도에 우리가 하고 있는데 강서에 있는 그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가 비슷한 금액대에 투자금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디를 할 것인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네. 저 같으면 강서가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강서가. 광명이 나왔어요. 광명에 그 서밋 플레이스 아파트가 얘가 9억 5천에 전세 5억 3천, 투자금 4억대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투자금 같은 비슷한 게 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런 거 하는 게 좋죠. 네. 관악구에 있는 요 이편한 세상 서울대 입구 얘도 전세가 60% 넘었어요. 신축들이 전세가율이 높아요. 네, 괜찮은 편이에요. 이게 금액대가 10억대라 그렇지 이거 아래쪽으로 넘어가면 되게 많아요. 네. 매매 10억에 전세 6억, 투자금 4억 정도로 관악구에 있는 그래도 제일 좋은 아파트 살 수 있다. 근데 4억으로 요거를 살 건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금천도 한 투자금 3억 8천 정도, 9억에 5억 2천 정도 해서 우리 신축 매수할 수 있는 20평대 신축 매수할 수 있어요. 얘랑 사실 얘가 광명 서울인데 가격이 오히려 이 광명이 더 비싸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너무 서울 할 필요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서울 안에서도 5군에 있는 곳들은 경기도에 있는 4군이랑 비교했을 때 더 좋다라고 보기가 어려워. 네. 그래서 무조건 서울 할 필요는 없다. 구로 같은 경우에 구로의 신도림 같은 경우에는 좀 급지가 높다라고 했어요. 구로가 5급지지만 보면은 신도림 동안 3차 같은 경우에 여기가 9억 6천에 5억 6천 여기가 연식이 공공연식인데 사실 차이가 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훨씬 선호가 높다. 투자금 4억 정도로 할 수 있는 곳. 서부 권역을 우리가 좀 특징을 한번 봐볼게요. 여기가 뒤에까지 같이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우리가 봐야 돼요. 용산이 1급지고 이 안에서 업무지구를 되게 많이 품고 있다는 게 종사자 수를 보니까 보이죠. 종사자 수를 보니까 이 빨간색 표시한 게 종사자 수 많은 곳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띄게 보이는 거예요. 서부 권역은 이런 일자리들이 많구나. 원천 소득을 봤을 때 일자리 질이 어떻지를 보는 건데 보면은 다른 곳들은 크게 눈에 안 띄는데 영등포랑 종로 중구가 좀 높은 편이에요. 이게 왜 이래요? 여기에
여기 여의도 있고, 여기에 대기업이 많은 도시 업무지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아까 강남에서는 300만 원대였어요. 그러니까 강남은 양이 진짜 많고, 물론 질적으로 되게 좋은 곳들도 있지만, 스펙트럼 다양해서 이런 부분들이 희석됐어요. 근데 이런 영등포랑 종로중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돈을 많이 주는 일자리들이 되게 밀집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특징이에요, 여기 동네에. 그래서, 여기가 이 일자리들이 다 인근으로 다 영향을 주는 거죠,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 용산 같은 경우에 주소지 소득을 보니까, 580. 요게 강남 서초보다는 낮지만 송파 과천보다는 높다. 1급지. 1급지죠. 그래서 여기 동네가, 한남더일 같은 그런 단지들이 5구가 32억 정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 어나더 레벨인 거예요. 네. 용산에 이런 곳들이. 여러분들이 뭔가 부촌을 되게 찾고 싶다면 네이버 부동산에 뭐죠? 평형을 60평대 이상으로 쫙 해놓고 한번 찾아보세요. 60평대 이상으로 해가지고 소티에서 찾아보면 부자들은 큰 집에서 많이 살아요. 네. 그러면 어디 이렇게 몰려있어요. 봤는데 막 20억대, 30억대, 40억대, 막 70억대, 100억대 넘어간다. 부자 동네. 네. 내가 서울을 잘 모른다. 그걸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깜짝 놀랄 거예요. 월세가 2천만 원이에요. 네. 월세가 보증금이 아니라. 네. 그게 용산에 있어요, 여러분. 네. 그런 정도가 되는 곳이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한남이랑 동부 이촌동 재개발 재건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완전 천지 개발할 예정이다. 네. 그래서 동네가 신축으로 바뀌면서 거기에 신축이 바뀌면 사람이 바뀔 거고 그 주변에도 다 영향을 줄 거예요. 네. 양천구로 넘어가 보면 양천구도 주소지 소득이 되게 높은 편이에요. 네. 여기도 대부분 재건축에 해당하는 단지들이고 서부권역의 어떤 최대 학군지예요. 그래서 송도까지 커버요. 송도까지. 네. 송도에서도 여기로 와가지고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서부에서는 사실 양천구를 뭔가 목동 학군을 대체할 만한 곳이 없다. 네. 마포로 넘어가 보면 마포구 내 업무 지구 일자리도 꽤 많은 편이다. 그래서 양천이랑 마포구는 이제 비슷한 주소지 소득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포가 특징이 뭐냐면 마포가 신축으로 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뀌면서 뭐가 생겼냐면 마포에 워낙 젊은 부부들 또는 젊은 분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 소득이 높으신 분들이 많이 살잖아요. 예를 들면 여의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마포에 많이 이제 신축 찾아서 갔단 말이에요. 양천구는 신축이 없잖아요. 마포로 넘어갔어요. 근데 소득이 높으니까 애들 교육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 주변에 학원가가 원래는 신축이 있는 곳들이 잘 생기지 않는데 마포에 학원가가 생겼어요. 네. 마포가 엄청 학군지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지만 그 안에 되게 의미 있게 학원가가 대학교 쪽에 생겼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소득 수준이 높은 그런 상공사공들이 넘어가게 되면 이런 정도까지도 만들어주는구나. 근데 다른 게 영등포의 신길이나 이런 곳들은 신길 뉴타운은 이런 게 없어요. 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그 동네에 들어오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네. 마포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들이 생겼다. 네. 영등포를 보면은 영등포는 여의도 업무지구나 이런 것들을 품고 있는데 여의도 역시 이제 재건축을 되게 거의 단지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이 영등포 안에서 여의도랑 비여의도랑은 진짜 약간 좀 심하게 얘기하면 하늘과 땅 차이 정도 나는 느낌이에요. 너무 달라 너무. 네. 그 여의도에 가면 그 대형 평형 아파트들 여러분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진짜 신기해요. 꼭 이게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것처럼 전부 그 벤츠 그 고급 벤츠 있잖아요. 싹 다 그거예요. 싹 다. 너무 신기해. 네. 뭐 누가 여기다가 붙여놓은 것처럼. 그런 곳들이다. 되게 뭔가 느낌이 다르다. 그리고 영등포의 특징이 이 신안산선이 개통을 하면서 영등포에서 영등포 그 비여의도에서 여의도로 들어가는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아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좋아질 거다. 그리고 그 옆에 신길 뉴타운이 있기 때문에 이 영등포의 어떤 그 신축 택지가 신길 뉴타운인데 당산이랑 비교했을 때 사람들이 당산을 훨씬 좋아해요. 네, 신길 뉴타운보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가보면 알 수 있는 거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업무지구 접근성이 달라요. 네. 당산이 9호선, 2호선이 같이 있기 때문에 여의도도 가깝지만 강남 가기도 되게 좋아요. 네. 근데 이런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 사실 7호선이고 완전 강남에 진짜 빨리 간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우선순위에서 밀려요. 연식이 좋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영등포구의 특징이다. 알고 있으면 좋겠죠. 동작 같은 경우에 동작은 뭔가 업무지구를 품고 있거나 그런 거는 없어요. 근데 동작의 특징은 서초랑 인접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서초 옆이야. 동작구는 서초 옆이야가 중요해요. 그래서 아크로 리바임이 16억 정도 아까 했잖아요. 20평대가. 걔가 그런 이유는 서초구가 20억이 넘으니까 그런 것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흑석이랑 노량진 개발이 되면서 마포구 같이 위상이 바뀔 수도 있는 지역이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네. 원래도 입지가 좋은데 여기가 신축으로 그렇게 대규모로 바뀌게 되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네. 그리고 이 9호선, 2호선 쪽에 있는 곳들이 7호선 라인들 있는 생활권들보다 더 좋다. 예를 들면 상도 쪽보다는 흑석 쪽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네.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네. 그래야 생활권이나 이런 것들 순위를 매겨놔야 투자할 때 내가 같은 돈이면 어디를 하지가 안 헷갈려요. 네. 그걸 할 수 있어요. 종로 중구는 좀 여기 종사자 수가 많고 하지만 아파트는 많진 않다. 주소지 소득도 높고 원천 소득도 높아요. 네. 도시 업무지에 가깝고 직주 근접이 가능해요. 근데 여기가 그 균질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지는 않아요. 네. 중구 같은 경우에 성동구랑 같이 거의 같은 동네처럼 돼 있어요. 한 동네 느낌이에요. 어디까지가 중구지? 약간 헤매는 느낌. 길 하나 사이로 사실 중구가 나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돼 있다. 강서구를 보면 강서구가 종사자 수가 많죠. 구로 금천도 두 개 합치면은 40만 이상이 돼요. 종사자 수가 되게 많죠. 여기에서 사실 아주 눈에 띄는 그런 그 원천 소득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일자리 어떤 질이 아주 높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주소지 소득으로 봤을 때에도 아주 크게 차이 나는 건 없어요. 다만 관악구랑 은평구랑 구로 금천을 봤을 때 광명 비교했을 때 오히려 광명이 더 높아. 은평보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급제에서 우리가 뭔가 볼 때 좀 더 들여다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강서구부터 보면은 강서구는 마곡을 품고 있죠. 마곡 품고 있고 9호선 라인을 되게 사람들이 좋아하고 9호선 라인이 급행이 있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어요. 네. 물론 강서구 자체적으로도 업무직으로 품고 있지만 근데 9호선을 타고서 사실 강남 접근하는 거가 45분 정도면 가기 때문에 물론 엄청 찡겨가야 돼. 엄청 찡겨가지만 근데 그래도 저렇게 간다는 것 자체가 되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강서구나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멀다고만 보기는 좀 어렵다. 그냥 강남에서 머니까 이렇게 할 만한 부분은 아니다. 관악구를 보면 관악구는 여기에 그 20대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강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관악구까지 많이 이제 살아요. 네. 왜냐면 사회초년생이나 이런 분들이 그 인근에 사실 세를 사는 거가 되게 비싸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관악구 정도까지로 이제 밀려나요. 네. 그래서 여기가 언덕도 되게 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좀 선호도가 얘가 강남 적성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가격이 왜 이러냐는 거죠. 언덕 때문일까요, 그냥? 아니에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말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동네에 임장하고 이 동네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네. 만약에 관악구가 새 아파트가 싹 다 들어가지고 거기가 막 그 3040 부부들이 막 다 들어갔다. 그러면 또 되게 바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저쪽에 서초 쪽에도 저 위쪽 동네만 다 개발됐지 방배나 이쪽 그 라인들은 사실 많이 안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또 영향을 안 주기도 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관악구에 영향을 줬다. 그래서 관악구가 되게 가성비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긴 하지만 어떤 서울 안에서 얘가 진짜 가지고 있는 입지 대비해서 자꾸 맨날 저평가되는 이유가 이런 부분들 때문인 거예요. 네. 만약에 관악구가 새 아파트 바뀌어가지고 막 들어간다. 그럼 다시 눈여겨봐야 돼요. 네, 눈여겨봐야 돼요, 반드시. 서대문구 같은 경우에 서대문구는 DMC 업무지구를 우리가 같이 뭐 품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같이 연결되어 있죠. 연결되어 있고 부가현 쪽에도 뭐 신축들이 있고 가재울, 뭐 홍제나 이런 쪽도 새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대문구는 그 새 아파트들이 들어있는 막 모여 있는 그런 택지가 있다는 거랑 3호선 라인으로 강남 접근하기가 좋다는 거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두 개가 생활권이 완전히 다르죠. 극명하게. 서대문구에서 3호선 라인에 가까이 갈 수 있는 3호선 라인으로 강남 접근성 좋은 곳들이랑 아예 그거랑 다르게 그 택지로 구성되어 있는 곳들이랑 이제 좀 나뉘어져 있죠. 3호선 라인으로 강남 접근할 수 있는 곳들 먼저 투자하는 게 맞겠죠. 네. 그렇게 먼저 우선순위를 가지고 투자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훨씬 나중에 전세나 이런 부분들 수요도 많고 그리고 전세가 올라갈 때도 수요가 많기 때문에 더 유리하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은평구를 봤을 때 은평구가 고양시랑 되게 인접했고 거의 이제 맞닿아 있고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은평구 역시 3호선 라인을 따라서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지하철 연결되어 있는 곳들이나 또는 이런 GTX 호재 있는 곳들 같이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광명은 우리가 그 광명 역세권 개발하는 곳들 지금 우리가 남은 거는 거의 다 들어갔고 신안산선이랑 월판선 이게 이제 뚫리면 대박이겠죠. 네. 그러면 다 갖춰져 있는데 여기 학구는 없어요. 학구는 없고 근데 그런 나머지 편의시설이나 뭐 진짜 대규모 종합병원이나 이런 것들이 갖춰 있잖아요. 여러분 가보시면 진짜 놀랄걸요. 네. 진짜 엄청 용적률이 장난 아니에요. 엄청 높아요. 네. 근데 그런 곳들이 지금 여기 역세권 개발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근데 얘가 잘 갖춰져 있는데 아파트가 많지 않잖아요. 주변에 아파트를 엄청 때려 넣겠다는 계획이 잡혀 있어요. 7만 세대. 네. 7만 세대면 파크포레온이 7개다. 네. 5군에 우리 구로랑 금천 여기가 그 정말 돈은 적게 줘요. 적게 주는 편이에요. 적게 주고 그리고 주소지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강서나 아니면 여기 금천은 진짜 낮죠. 가산 일자는 일자리 규모는 크지만 여기는 중소기업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그게 특징이고 신한화서 호재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 신도림이랑 비신도림이랑 되게 차이가 크다. 그걸 일단 알고 있으세요. 서부권역에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더 알았으면 하는 부분들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여기가 광명이고 아까 계속 얘기했던 광명의 철산이랑 광명동 평당가예요. 평당가. 그리고 신도림 평당가. 나머지 구로에 있는 평당가들이에요. 보면은 이 구로가 서울인데도 불구하고 철산이 더 높아. 물론 철산보다는 신도림이 더 높죠. 같은 구로에 섞여 있기는 하지만 이게 격차가 엄청 심해요. 네. 그래서 뭐를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같은 권역 내에서 급지가 더 낮아. 급지가 더 낮더라도 해당 생활권이 입지가 더 좋다. 그리고 생활권이 선호하는 곳이다라고 한다면 우선순위로 투자를 해야 돼요. 뭐냐면 구로가 5급지라고 해서 그냥 다 제끼는 게 아니라 신도림 같은 곳들은 살려주라는 얘기예요. 신도림은 살려주자. 광명, 그 다음에 광명, 그 다음에 나머지 구로 5급지 이렇게 봐야 돼요. 구로도 사실 이 그 개봉 같은 경우에는 이 철산이랑 그 광명동이랑 거의 이제 비슷해요. 여기 다 좋아해요 사람들. 근데 이 개봉동 요 안쪽에 여기 있는 데 말고 이 이후에 넘어가면은 여기는 진짜 여러분들 가보면 알겠지만 차라리 경기도가 낫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멀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여건이 좋지 않아요. 주변이 환경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 있다. 이 천안동이 여기가 구로인데 여기가 요 뒤에가 그 교도소가 있어 남부교도소가. 네. 그래서 가보면은 그 여기가 단지가 이렇게 그 언덕 쪽에 이렇게 쭉 있는데 언덕을 쭉 올라가 보면은 뭔가 이렇게 그 아파트가 동이 왜 저렇게 돼 있지? 라고 해서 생각해 보니
이 동이 만약에 이렇게 지어졌다면 너무 교도소 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좀 비껴서 볼 수 있게끔 좀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이 지금 여기에 같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는 사실 이런 곳들이 꽤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도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임장을 가봐야 되고 임장을 가야 볼 수 있어요. 아니면은 구글 맵으로 보면은 그 다 보여요. 네. 구글 보면은 교도소가 나와요. 구글 지도를 보면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곳들은 그러니까 경기도에 있는 택지나 이런 곳들이 생길 때 여러분들이 봐야 되거든. 공동묘지도 진짜 많아요. 네. 정말 많아요. 정말. 뭐 화성 아니면 인천, 검단 이런 곳들. 검단 임장 갈 때 제가 공동묘지 몇 개를 봤는지 몰라요. 하나 두 개가 아니라 정말 계속 나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 봐야 돼요. 네. 이렇게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이렇게 좋아한다. 우리가 비교를 좀 해보면 이 철산레미안 자리가 아까 광명의 철산이고요. 신도림 동화가 그러니까 아까 구로에서 우리 봤던 그 신도림에 있는 구축 아파트. 그리고 천왕동에 있는 연지타운 2단지는 교도소 뷰는 아니에요. 저기는 연지타운 2단지는 근데 신축이면서 천왕에 있는 좀 비역세권에 있는 단지예요. 얘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떠냐. 연지타운은 34평이고 얘가 연식도 좋은데 실제로 철산레미안 자리랑 비교했을 때도 가격이 못 올랐어요. 좀 심하죠. 네. 20평대랑 비교했는데. 근데 신도림이랑 비교했을 때는 말도 안 되게 차이가 나요. 초반에는 철산레미안자랑 신도림이랑 신도림 동화가 워낙 구축이고 그 철산자에는 저 시기에 연식이 꽤 괜찮았기 때문에 같이 비슷하게 올라가는 타거나 아니면 철산레미안자가 더 높았어. 근데 마지막에 진짜 이 장이 막 무르익었을 때는 신도림 말도 안 되게 찍어 올라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 철산레미안 자기가 연식 가치가 빠진 이후이기 때문에 사실 더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나타난 거예요. 네. 전세가나 이런 부분들은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 크게 차이는 없다. 근데 철산레미안 자기가 확실히 앞에서는 연식 가치가 있으니까 많이 올랐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2014, 15년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14, 1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4억 초반 가격대로 비슷했다. 비슷했다. 근데 그게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벌어졌죠. 구로의 신도림동화 3차가 11억 7천. 차산 레미안 자기가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10억까지 갔고 구로 연지 자기가 10억을 뚫지 못했어. 34평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선호도가 좋지 않은 그런 편이죠. 서울 안에서 34평 신축인데. 그래서 같은 가격이었지만 가치에 따라서 순서가 결국은 매겨진다. 같은 가격이지만 그래서 이 같은 권역 안에서 내가 이런 생활권이나 이런 입지 가치에 대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특히 서부 권역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되게 일자리들이나 이런 것들 같이 품고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입지 평가를 잘 해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서부 권역은 이 동남부 지역의 권역에 비해서 총량은 큰데 이런 일자리 질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낮은 편이다. 근데 양이 많아서 수요가 많다. 그래서 전세나 이런 것들 바치는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르다고 그랬어요. 전세 수요가 많다. 전용 5구 기준으로 용산 같은 경우에 투자금이 10억이 넘고 10억 아까 한 9억 5천 정도 한 가람 같은 경우에 들었죠. 그리고 2급지에서 5급지 정도 투자금이 뭐 3억에서 6억대 정도. 관악구에 있는 신축 20평대가 그래도 전세가가 좀 높은 편이다. 네, 아까 앞에서 봤죠. 그래서 우리가 서부권 수요를 우리가 받는 곳들 중에서 좀 투자로 접근하기 꽤 괜찮은 곳들을 본다면 이 광명의 철산이나 광명동 쪽에 있는 이런 신축 들어가는 곳들 있잖아요. 이런 곳들을 좀 일단은 봐두고 그리고 다음에 이런 5급지나 서울 5급지나 이런 곳들이랑 좀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투자한다고 했을 때 광명에 있는 신축을 투자하는 게 더 나아요. 네. 예를 들면 구로에 있는 개봉에 있는 구축 투자할 거냐, 광명에 있는 신축 투자할 거냐라고 비교한다고 했을 때 광명에 있는 신축 투자하는 게 더 나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앞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 거예요. 동북권역으로 넘어가 보면 동북권역이 여기죠. 요렇게 동북권역의 특징은 뭐냐면 업무지구라는 건 없어. 업무지구는 없어요. 그냥 주거를 위주로 되어 있는 동네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 청량리, 왕십리, 뭐 창동, 상계, 뭐 의정부, 남양주 이런 곳들이요. 그래서 보면은 2급지가 성동구나 광진 요 두 군데 있고 그리고 4급지가 동대문, 성북구 그 다음에 구리, 노원 이렇게 있죠. 5급지가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가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요 동네의 특징은 우리가 청량리, 뭐 홍릉, 의정부 이런 곳들이 이런 일자리들에 있어서 뭔가를 개발하는 것들 계획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일단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 GTX 노선이랑 나중에 추가로 동북선 이거 지금 공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디에 여기 생기는지를 잘 봐야 돼요. 어디를 지나가는지. 특히나 이런 동북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GTX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지금 공사하고 있기도 하고 동북선은 임장 가보시면은 다 도로 지금 저거 해놨어요. 공사 중이야 하여튼가 실제로 하고 있어요. 다 쫙 이거 펜스 해놓고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미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신경 안 썼는데 여기 동북선 지하철 뭐죠? 저기가 생기네. 여기 생기네. 그럼 좀 더 눈여겨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런 호재에 대한 것들이 거품이 싹 다 빠져있기 때문에 되게 의미가 있어요. 지금 같은 시기에. 그거를 내가 산다고 했을 때 가격이 바로 오를 거냐?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네. 수지도 신분당선 개통했을 때 바로 안 올랐어요. 오히려 가격 떨어졌잖아요. 시장 분위기가 되게 중요한데 근데 그 이후에 나중에 갔을 때 그 동네의 생활권 순서를 바꿔요. 실제로 수지에 죽전이 되게 살기 좋았고 사람들이 죽전을 좋아했는데 수지구청역 쪽이 신분당선이 생기면서 생활권 순위가 바뀌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동북 권역에서도 이 노선이 실제로 개통하고 하고 나면 그 생활권에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순위가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면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동네 특징은 베드타운 지역이기 때문에 업무지구가 자체적으로 좀 없다. 그래서 철도 개선을 통해서 정주여권 철도 개선을 하고 그리고 주변에 정주여권 개선되고 이런 부분들이 되게 의미가 큰 동네인 거예요. 네. 원래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더 이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가 되게 중요한 거죠. 굉장히 굉장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게 동대문에 좋아진다고 하니까 동대문부터 가자. 같은 가격으로 성동구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이미 교통이 좋은 곳들을 먼저 봐야 돼요. 내가 같은 돈으로 할 수 있다면. 그거를 꼭 생각하고서 해야 돼요. 성북구부터 볼게요. 성북구 보면은 레미안길 센터피스가 2019년식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가 그 성북구 이렇게 쫙 다니다 보면은 갑자기 되게 위용 있는 아파트가 두 개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여기 레미안 이 그 센터피스랑 하나는 롯데캐슬 이번에 들어갔던 거랑 이렇게 쫙 있거든요. 진짜 멋있어요. 되게 살고 싶게 생겼어요. 근데 이 아파트 성북구에 있는 이 아파트 매매가 20평대 아파트 매매가가 9억 7천에 전세 6억에 투자금 3억 7천 정도 들어요. 네, 성북구의 어떤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아파트예요. 노원의 월계 센트럴 아이파크라는 아파트가 20년식이고 얘가 7억 8천에 전세 5억 정도 해요. 네, 투자금 2억 8천. 얘가 전세가가 꽤 높은 편이에요. 꽤 높은. 근데 여기가 그 노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노원 느낌이 아니에요. 네. 조금 벗어나 있어. 월계 쪽에 이제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월계가 동네가 막 크진 않거든요. 가보면 좀 작긴 해요. 근데 가서 보면은 이제 아이파크랑 이렇게 좀 단지는 좋아요. 단지는 이제 잘 돼 있는데 근데 주변 환경이 엄청 좋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7억 8천 정도 하는 거죠. 근데 여기도 동북선이나 이런 것들 영향이 있기 때문에 같이 봐두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중랑구의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가 이게 20년식인데 얘가 9억 5천에 전세 6억 3천, 투자금 3억 2천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중랑구에 사실 새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이제 그 중랑구 쪽에 새 아파트 재개발돼서 들어가면 그때 이제 꽤 생기긴 하겠지만 근데 지금은 정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대가 사실 그 되게 낮지 않은 편이에요. 왜냐하면 중랑구 특징이 동네는 되게 작고 사실 그런데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꽤 나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연식이 좋다라고 하면은 가격이 낮지는 않은 편이에요. 전세도 잘 받치는 편이고 얘네가 전세가 높잖아요. 그래도 60% 넘어요. 강북에 있는 송천센트레빌 2010년식 아파트 얘도 20평대인데 가격이 꽤 높죠. 8억 5천에 5억 3천 투자금 3억대. 도봉은 사실 연식이 괜찮은 아파트가 거의 없어요. 없어서 이 97년식 아파트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뭘 보여주고 싶었냐면요. 제가 이 6억대인 아파트도 결국은 투자금 3억이 들기 때문에 그냥 이런 거 9억대랑 6억대랑 나중에 진짜 차이 많이 날 거거든요. 차라리 이런 게 나을 수 있어요. 네. 얘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걸 같이 봐야 돼. 구축을 내가 보고 계속 있다면 이거를 더 높여서 봐야 돼요. 성동구의 그 서울숲 리버블 자이가 2018년식 아파트고 여기도 워낙 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강남 접근성이나 위치나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아서 그래서 얘도 가격이 14억 6천 정도 하고 전세가가 8억 5천, 전세가 58%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나 마포에 있는 곳들이나 이런 곳들이 한 14억대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광진에 있는 광장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그 안에서 그나마 연식이 제일 좋은 아파트예요. 10년이 넘었지만. 근데 이 아파트가 매매가가 15억 8천. 광진구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죠. 네. 전세가가 10억. 네. 여기 왜 이래요? 왜 이런 거야? 얘가 되게 희소해요. 학군지에 있는 신축 아파트가 광진구에서 얘밖에 없어. 나머지 다 구축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광진 학군을 노리고서 오는 분들이 여기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세가가 말도 안 되게 높죠. 네. 투자금이 얘는 이제 6억 정도 드는 상황이에요. 전세가가 되게 높죠. 동대문 롯데캐슬 노블레스가 그 안에서 좀 그 연식이 괜찮고 그리고 어떤 규모나 이런 것들도 꽤 괜찮은 단지예요. 얘가 전용 5구가 11억 3천, 전세 6억대, 투자금 5억대 정도 들어요. 투자금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죠. 네. 구리로 넘어가 보면 구리가 가격이 싸지 않아요. 이 편한 세상 인천 어반폴에 구리가 가격이 오히려 좀 오른 것들이 있어요. 거기가 그 8호선이 연결되는 곳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네. 봤을 때 전세가도 높지 않고 근데 매매가가 8억대 정도 한다. 네. 투자금이 3억 6천 정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구리에서 어쨌든 제일 그래도 연식이 좋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곳인데 8억대 정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생각해보면 광명이 9억대 정도 지금 했죠. 그리고 평촌 같은 경우에도 9억 중반 정도 했어요. 네. 그런 것들 대비해서 생각했을 때는 그래도 이 8억대라는 금액이 그래도 엄청 막 비싸 이런 건 아니다라고 볼 수는 있어요. 동북권역을 우리가 쫙 이제 한번 살펴보면은 이 안에서 뭔가 종사자 수가 많은 동네가 없어. 그나마 성동구가 좀 많은 편. 요 안에서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원천징수 소득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이 그 성동구가 그래도 높은 편이고 나머지들은 사실 300만 원 이하예요. 300만 원 이하. 그러니까 별로 뭔가 기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다는 얘기겠죠. 근데 주소지 소득을 봤을 때는 의미 있는 것들이 성동구가 400만 원이 넘어요. 그래서 이 400만 원이 넘는 거는 이 안에서 봤을 때 사실 얘가 100만 원 이상이 차이 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건 사실 의미가 되게 큰 거거든요. 아까 서울이랑 비교해 봤을 때에도 서울 안에서 뭐 이급지나 이런 것들 같이 연결해서 봤을 때 400만 원 넘는 곳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이 400만 원 넘는 것들이 의미가 있다. 성동구 안에서. 광진구는 그 생각보다 사실 이 주소지 소득이 높지는 않죠. 네, 높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기 정말 서울에서 그래도 손에 꼽는 그런 대표 학군지 중에 하나다. 광진구 안에서 뭐 이 학군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서는 그 강남 접근성이나 이런 걸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사실 강남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되게 좋거든요. 30분 안쪽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특징이죠. 근데 광진구가
이렇게 덩어리가 있으면 학군지 있는 것 빼고 나머지 동네들에 진짜 주택이 많아요. 네. 그래서 좀 희석이 됐을 거라고 봐요. 네. 왜냐면 너무 주택이 많아서 지금 그쪽에 재개발하는 곳들이 진짜 많고 시장도 많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광진구에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학군지고 한데 왜 이렇게 소득이 이래? 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섞여서 그렇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노원이랑 더불어서 동북구 대표 학군지다. 동대문을 보고 뭐 성북구나 이런 곳들 보면은 여기도 한 300만 원 이상 되는 곳들 그냥 적당한 수준. 이거보다 낮은 곳들이 뭐 구로나 이런 곳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들 대비해서는 그래도 꽤 괜찮은 주소지 소득을 보여주고 있어요. 받쳐주고 있다 잘. 성동구 특징을 보면은 왕십역에 C노선이 생기고 삼성역으로 연결되는 동북선 연결되는 것들이 성동구 특징이다. 그래서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주변에 성수 쪽에 그 재개발하는 것들이 그 정말 한강 변으로 이렇게 쫙 돼 있거든요. 진짜 되기만 하면 진짜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완성이 되면은 옥수랑 금호 쪽 같은 성동구로 묶여 있지만 되게 격차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맞은편에 압구정을 맞닿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신축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되게 폭발력이 진짜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동구가 이쪽에 그 성동구에서 성수 쪽에 이제 신축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그 옆에 넘어가면 이제 광진구 쪽에 자양동이나 이쪽에 또 신축 들어가는 게 있고 성동구에서 이쪽에 용산 쪽으로 가면 용산도 또 신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변에 신축이 엄청 많이 생겨요. 성동구 좋아지겠어 안 좋아지겠어? 주변에 잘난 그런 동네가 있으면은 거기에 인접해 있는 곳들을 끌고 가요. 응, 끌고 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 성동구에 되게 장점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광진구는 이런 학군지에 대한 것들 이제 같이 보면 되고 성수동 같이 나중에 임장해서 가보세요. 성수동 꼭 가보세요. 동대문은 청량리 역세권 개발하는 거랑 플러스 이문희경 쪽에 재개발하는 것들이 이제 큰 단위로 진행이 되고 있죠.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들어가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 한 상태죠. 그래서 여기도 동대문 동북선이 같이 동북선이 저쪽에 그 노원에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왕십리로 들어가요. 그래서 뭐 성동구도 가고 동대문도 가고 뭐 성북구도 연결되고 다 여기 거쳐가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하나로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업무적 접근성이 좋아지겠죠. 강남이나 이런 곳들 갈 때. 동대문에서 그 답심리가 신축이 꽤 많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좀 높은 편이에요. 9억대 이렇게 높은 편인데, 근데 얘네가 신축 가치가 나중에 신축 가치가 좀 빠지는 그런 시점이 와서 매매가가 정체되는데 전세가가 막 올라붙으면 그런 때에는 또 투자 기회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동대문 볼 때 계속 여기만 보지 말고 여기도 계속 같이 봐보세요. 네. 여기는 이미 끝났으니까 하고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이미 답심리 쪽은 이미 좋은 곳이기 때문에 같이 일단 봐주는 게 필요해요. 네. 성북구로 넘어가면 성북구는 기름 뉴타운이 사실 들어가면서 여기 정책가 되게 개선이 됐죠. 성북구도 기름 뉴타운 처음 초입에는 그래도 되게 평지에 잘 돼 있어요. 네. 거기 뭐 단지별로 좀 다르지만 저쪽 4단지, 8단지 이런 곳들은 진짜 언덕이에요. 네. 정말 막 여기는 여름에 못 살 것 같은데 막 이런 느낌인데 근데 앞쪽 동들은 사실 앞쪽 단지들은 기름역 인근 쪽으로 연결돼 있는 곳들은 그래도 평지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되게 좋다. 실제로 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고, 도심 업무지구 접근성이 성북구는 되게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되게 장점이에요. 성북구가 뭐 언덕도 있고 하긴 하지만. 노원구로 넘어가면 중계 학군지를 품고 있다는 거. 그래서 동북권역의 저 위쪽에, 그러니까 동북권역 중에서도 광진구가 있고 그 안쪽으로 그 학군을 책임지는 곳은 노원구뿐이 없어요. 네, 다 노원구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노원구의 특징은 전부 다 재건축 대상 단지예요. 그러니까 연식이 좋은 거가 거의 몇 개 없어. 5개도 안 돼. 네. 그런 부분들이 있는 동네고 노원구 특징이고 상계 뉴타운이나 이런 신축 투자 기회들이 그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식이 좋은 것들 위주로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노원은. 왜냐면 재건축 단지로 들어간 곳들은 전세가가 받쳐 오르기가 어려워요. 네. 노원이 진짜 그런 세가 싸요. 네. 싸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자산재 배치를 해가지고 월세를 싸게 살아서 그래도 좀 그 돈을 빼서 내가 투자로 활용하고 싶다. 그런 대안으로 갈 수 있는 곳들이 노원 쪽에 있는 재건축 예정돼 있는 월세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경기도에서 진짜 싼 데 하나 있어. 3본. 제일 싸. 네. 그렇게 대안으로 할 수 있어요. 보통 우리가 그 재건축 예정이나 아니면 뭐 리모델링 지금 진행 중에 있거나 이런 단지들이 그 세를 오래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의 진짜 심하면 절반 이하 가격까지 떨어져요. 네. 그래서 굉장히 내가 세를 아끼면서 그래도 살기가 괜찮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내가 거주하는 부분에서 좀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도 좀 가볼 수 있어요. 네. 저도 그렇게 가서 사실 돈 모으고 돈 빼고 해가지고 투자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구리는 8호선 연결이 되는 거가 메인이에요. 그게 메인. 그래서 연결이 되면 강남 접근성이 개선되는 거. 네. 그리고 수택 재개발되면은 거기도 거주 여건이 좋아진다. 중랑구, 강북구, 도봉구는 진짜 종사자 수가 없죠. 종사자 수가 없고 여기 원천 소득이랑 주소지 소득도 되게 낮아요. 네. 되게 낮아요. 중랑구는 이 GTX 상봉역에 생기는 것들이 여기 쭉 연결되는데 이 상봉역 인근이 사실 재개발이 되면은 되게 의미 있게 바뀔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여기는 GTX를 넣겠다라고 했다는 거는 여기를 맘먹고 개발을 시켜버리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네. 제가 처음에 그런 광명역이나 이런 국가에서 맘먹고 개발시키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뭐 되겠어? 말도 안 돼.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어떤 그 국가에서 이 교통에 대해서 진짜 맘먹고 개발을 시키겠다라고 한 곳들은 어찌되었든 그게 차곡차곡 계획대로 되더라고요. 네. 그거 실제로 착공하고 한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그 주변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의미 있게 중랑구나 이쪽도 봐두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네. 실제로 중랑구에 신축 아파트가 만약에 들어가면 그런 곳들은 의미 있게 투자로 봐도 좋아요. 네. 강북구 같은 경우에는 강북구가 사실 동네가 되게 커요. 강북구가. 네.
저쪽에 성북구랑 연결된 강북구 그쪽 동네 트리베라나 이런 곳들 단지들은 사실 가보면 되게 좋거든요. 물론 언덕에 있고 하지만 되게 단지도 좋고 그런 여건도 되게 좋아요. 좋은데 저쪽 어디야? 그 꿈의 숲에서 넘어가는 그 동네 있잖아요. 그 번동 이쪽. 거기는 정말 이 그 산을 넘어가면은 뭐야 여기? 막 이런 느낌이에요. 네. 갑자기 동네가 엄청 낡았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되게 조용하고 약간 어르신들 진짜 많은 느낌? 그런 느낌이 되게 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도 강북구도 강북구 나름이지만 그런 부분들 나중에 임장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도봉구도 연식이 좋은 단지들이 없기 때문에 얘 지금 뭔가 전세 투자를 보기 좀 어렵다. 나중에 이 창동역 쪽이 개발되면서 뭐가 생기면 그러면 그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동북권역에서 우리가 좀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죠. 보면은 이 옥수 금호보다 여기 성수 쪽이 아무래도 더 여기 새 아파트가 생기고 나면 이쪽 생활권을 사람들이 더 선호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저게 평지에다가 새 아파트 들어가니까. 동북권역에서 좀 우리가 봐야 될 곳들을 하나를 짚어보면은 구리에 사급지 구리에 이 구리더샵 그린포레라는 아파트 15년식 33평 아파트가 강남역에 1시간 20분이 걸려. 근데 연식이 좋아. 근데 네, 여기. 근데 구리에 그 동문 굿모닝 여기가 07년식인데 강남역에 1시간 정도 걸려. 나중에 8호선이 개통을 하면은 3, 40분 정도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구리역이 생기거든요. 지금 가격이 6억 7천에 4억 5천, 2억 2천 정도로 우리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상태고 이쪽에 동문 굿모닝이 7억 9천에 4억 4천, 투자금 3억 5천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예요. 이 두 개를 비교해봤을 때 과거에 동문 굿모닝 힐보다 더샵 그린포레가 더 가격이 높았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린포레는 가격이 크게 변하지 않았고 동문 굿모닝 힐이 오히려 더 치고 나갔어요. 먼저 오르고 더 많이 올랐어요. 전세에 대한 부분도 심지어 비슷하거나 동문이 더 높을 때가 있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은 이 동북권역 특징이 뭐였죠? 업무지구에 빨리 가는 게 중요했어요. 업무지구에 빨리 가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어떤 브랜드 연식 이런 거보다는 역세권 여기서 가까운 거 그리고 역세권 예정지가 되다 보니까 이게 엄청 파워풀한 거예요. 그래서 어땠어요? 아까 가격이 전세가가 같은데 지금 매매가 차이가 엄청 크잖아요. 연식 차이가 이렇게 지금 거의 10년이 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격차를 만든다. 그래서 동북권역에서 정말 이런 업무지구 접근성에 대한 것과 정말 크리티컬한 이런 동네에서는 굉장히 저런 부분들이 교통 호재에 대한 부분들이 정말 중요해. 네. 그렇습니다. 자, 동북권역을 정리를 해보면 GTX C, B 노선은 나중에 여의도나 뭐 삼성 이런 쪽으로 삼성역이나 이런 부분으로 연결이 될 거예요. 네. 그리고 동북선이 나중에 개통하게 되면은 지하철을 직접 우리가 강남에 가거나 할 수는 없지만 왕십리를 통해서 강남 가기도 더 좋아지겠죠. 그런 부분들이 생긴다. 그리고 일자리가 없는 도시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을 가장 우위에 두고서 투자를 해야 돼요. 반드시. 네. 전용 5구 기준으로 성동구랑 광진구 투자금이 한 6억 정도 수준이다. 네. 그 외에 4호급지는 투자금 3억에서 6억 정도 하고 있죠. 5급지 20평대는 전세가율이 좀 높은 편이지만 투자금이 3억대가 든다면 그걸 굳이 할 필요가 없다. 네. 베드타운인 지역이기 때문에 철도 개선, 뭐 이런 정절권이 개선이 된다. 그런 곳들을 투자를 해야 되는 거가 있지만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청량리 쪽에 좋아진대. 그래서 동대문을 보는 게 아니라 성동구를 먼저 봐야 된다. 네. 이미 좋은 곳들. 광진구를 먼저 봐야 된다. 이미 좋은 곳들. 호재 때문에 거기를 먼저 가서 보고 사면 안 된다. 네. 그렇게 보셔야 돼요. 역세권이나 이런 곳이 아닌데도요? 맞아요. 제가 자차도 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냥 압구정, 뭐 비역세권이고 뭐고 성동구에 마장도 이런 데 빼고요. 마장도 이런 데 빼고 만약에 뭐 금호나 이런 쪽에 비역세권이 있다. 근데 거기가 그렇다고 동대문보다 더 좋냐? 아니 동대문이 그럼 더 좋냐? 동대문 역세권이 더 좋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비역세권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자차로 끌고 가면은 바로 그냥 조금만 나가면은 강남인데.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의미가 크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어찌되었든 이미 좋은 곳을 먼저 투자를 하는 게 중요해요.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그 동남 권역, 남, 서, 동북으로 우리가 나눠서 봤을 때 지금 투자금 기준으로 본 거예요. 투자금. 7억 이상 드는 곳, 뭐 3억대로 드는 곳 이런 것들 나눠봤어요. 이 색깔은 급지예요. 급지. 과천이 좀 그래도 그 안에서 이런 애들보다는 투자금이 좀 덜 드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7억 정도 이상이 드는 곳들은 동작구에 있는 곳들도 7억 이상 드는 곳들이 있어요. 분당이랑 뭐 마포, 종로, 영등포 이런 동대문에 있는 곳들도 여러분 네. 여기 6억대 드는 곳들이 있어요. 이 3, 4억대를 좀 주로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3, 4억대 이하를 보면은 이 3억대 이하의 하남, 뭐 평촌, 의왕, 수지, 관악, 금천, 노원, 구리 이런 곳들이 다 섞여 있잖아요.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3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런 애들도 있지만 더 좋은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 제가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우리 나눠서 봐야 되고 같은 5억대 투자할 수 있는 곳들 중에서 내가 만약에 과천을 투자할 수 있다면 과천을 투자해야 되겠죠. 먼저. 강동이랑 과천이 같은 돈이 든다면 당연히 과천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거 같이 이렇게도 비교하고 저렇게도 비교를 해보는 거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급지 안에서도 비교하고 그리고 투자금 가지고도 내가 비교하고 그리고 같은 권역 안에서도 비교하고 같이 영향을 주는 권역대 안에서도 비교를 하고 비교 평가할 때 제일 어려운 게 권역을 넘나드는 거를 비교할 때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서랑 막 성북구랑 같이 비교한다고 했을 때 되게 어려워요. 네. 근데 같은 권역에서 강서랑 양천이랑 같이 연결해서 비교하는 것들은 그래도 쉬워요.
네. 이거 같은 돈이면 여기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가 더 훨씬 강남 가기 좋고 마구 어무지 가기 좋고 한데 양천구기는 하지만 얘는 지선으로 돼 있어서 좀 가기가 애매하네. 목동도 아니고 신정동, 신월동이네. 막 이런 것들을 가지고 판단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이 권역 안에서 연결돼 있는 곳들을 먼저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 권역을 넘나들면서 비교를 하는 게 여러분들 비교 평가하는 데 도움이 돼요. 서울 특히 볼 때. 그러면 내가 동대문을 만약에 비교 평가를 할 거다. 그럼 동대문 연결돼 있는 곳들을 같이 비교하는 걸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동대문 이제 급지를 뛰어넘는 곳들을 이제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 판에 정리해보면 요렇다. 동남구는 동남 권역은 이런 그 연식이 아니라 입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가 메인이었고요. 입지를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입지 좋은 그런 경기도 2급지가 서울 3급지보다도 더 많이 오른다. 분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봤었죠. 그리고 남부 권역에서는 여기는 택지 개발이 되게 많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된다고 했어요. 네. 그리고 남부 권역에 4급지를 투자할 때 비역세권에 있는 전용 8사보다는 역세권 신축 5구가 더 낫더라. 네, 그걸 봤죠. 서부 권역에서는 이런 광명 같은 곳들이 신축이 입주하고 나면은 구로나 금천 같은 곳들을 다 이겨버릴 거다. 그래서 광명도 잘 보라고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서울 할 곳이 아니다. 동부권역에서는 교통이 진짜 되게 중요하다. 베드타운이기 때문에 연식보다 교통을 봐야 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권역별로도 그렇고 그 안에서 급지별로도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봐야 되는지를 정리를 했어요.